오늘 서울이 오래간만에 다득점을 펼치면서 승점 3점을 따는 경기를 했습니다. 2대1로 뒤지고 있을 때 이제 후반에 송민규가 들어갔고 경기장에 있던 대략 25분의 시간 동안 2골 1어시스트를 하면서 10점 만점의 활약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렇다 하면 오늘 경기가 과연 이제 이 송민규 한 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냐라는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경기를 좀 보자면 코리아컵에서 부산에게 0대2로 졌고 그 다음에 전북, 김천 원정에서 둘 다 이제 0대0으로 득점이 없었던 경기를 지금 벌써 3경기나 된 건데 아무래도 전반기에 되게 시원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이런 공격 전개라던가 아니면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도 김천과 전북 두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 2경기 연속 무득점이 또 이번 시즌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좋았을 때의 모습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 대전과의 경기를 했을 때 스타팅 라인업이거든요. 여기서 평소에는 박수일이 아닌 최준이 많이 선발로 나오죠. 그래서 가져갔던 빌드업 중에서 좋았던 게 3위 빌드업, 바베츠가 이 사이로 들어와주고 손정범과 이승모는 1톱과 가까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고, 또 정승원과 안데르손도 이선 공격수로서 이만큼 가면 김진수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최준이죠. 최준이 요 사이로 들어오면서 이 3위 빌드업, 수비 숫자 3명, 앞에 3선 2명으로 이 후방 빌드업을 이렇게 가져갔었고, 볼을 돌리니까 이 뒤에 있는 5명의 선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도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서 한 명 한 명씩 붙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관으로 봤을 때도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와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안 들어가고 주도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게 가장 낫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빌드업이 올해 성공률이 많이 높았죠. 그래서 전반기에 확실하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손정범이 내려와 주거나 아니면은 이승모 또는 안데르손, 또 여기는 정성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오다 보면은 또 한 명씩 끌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또 이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들어가서 이제 골을 만들었던 모습이 많았는데, 이 빌드업이 지금 오늘은 많이 막혔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전체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계속 경기를 이렇게 해왔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전반기에 좋았던 후방 빌드업 형태가 이제는 조금씩 파해법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전에 나왔던 한 빌드업 형태의 모습인 건데, 지금 공 잡은 선수가 이제 박수일이고 이 앞에 손정범이 이제 공을 받아주러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의 수비들이 보면은 보이는 한 명 한 명마다 다 지금 이제 압박이 가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박수일이 오른발잡이고 반대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이미 바베츠와 이 뒤쪽에 로스는 마크맨이 붙어있기 때문에 달려 들어오는 손정범에게 좀 공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받은 이 손정범이 압박이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잡아서 돌고 뭐 자기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기에는 주변의 압박에 쌓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보이진 않지만 앞쪽에 정승원이 있는데 직선으로서 공을 내주는 이런 선택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서울이 이게 연결되고 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볼을 넘겨줬었던 박수일은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 공간을 좀 먹어주거나 아니면 손정범이 지금 공을 주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땡겨주고 또 그 빈 공간을 준 사람이 다시 돌아서 가고, 그럼 또 그 빈 공간을 다시 자기가 받아서 먹고, 이런 거를 지금 되게 잘했는데 오늘 전반전에는 이게 계속 미스가 나면서 오히려 대전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헌납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장면 보시면은 이미 이명재가 공을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승원보다 앞에서 공을 이제 끊어내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뺏어낸 볼을 바로 이제 전방으로 연결을 이렇게 쭉 하니까 어떤 팀이든 간에 이 트랜지션 상황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어쨌든 그 상황을 맞이했던 거고, 간격이 또 되게 컴팩트하게 좁혀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했던 그런 장면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이 오늘 전반전에 계속 이런 잦은 미스들이 많아서 계속 대전에게 많은 기회를 내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이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바로 이승모를 빼고
문선민을 넣는 선택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자주 봤던 그런 교체 중에 하나거든요. 볼을 주고받고 침투하는 거에 능한 이제 이승모랑 달리 직접 공을 잡아서 그 수비 라인을 흔드는 스타일이 이제 문선민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맞다라는 이제 코칭 스텝의 판단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공격의 활로가 좀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동점골까지 나왔으니까 이 교체 자체가 굉장히 적중했다, 괜찮았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장면이 서울의 동점골 장면인 거거든요. 여기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 바베츠가 볼을 잡고 손정범에게 공을 쫙 찔러줬는데, 여기서 손정범이 볼을 흘렸고, 그래서 이명재가 공을 걷어낸 거를 지금 김진수가 헤딩으로써 지금 다시 커트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전방에서. 근데 이 헤딩을 여기 보이는 문선민에게 헤딩으로 패스를 넘겨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공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헤딩을 했던 김진수가 또 어느새 여기까지 와서 이 지금 측면으로서 나가주고 있고, 아까 여기 있던 안데르손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지금 여기 14번 지역에 이 지금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문선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많아진 거죠. 어쨌든 공간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가운데 들어갔던 이 정승원에게 땅볼로서 이제 패스를 주고 다시 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계속 볼을 주고 다시 자기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움직이다 보니까 문선민을 마크했던 수비 입장에서는 그 문선민을 놓칠 수가 없죠. 지금 되게 위험한 지역에서의 공이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 지금 이 장면에서 오래 자기가 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주고 다시 뛰어들어가고 페널티 에어리로 들어가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전이 수비 진영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서울이 만들었죠. 여기서 볼을 받은 정승원이 뺏기지 않고 밑에 있는 이제 김진수가 완전 열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진수에게 이제 공을 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김진수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있던 수비수 오른쪽이 김문환이죠. 김문환을 맞고 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감겨서 이렇게 오히려 더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공격수의 숫자가 페널티 박스 안에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정승원도 그렇고 문선민도 그렇고 바깥쪽에 있다가 계속 침투를 하면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페널티 에리어에서 수비들이 아무리 자기들 위치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 내 동료 사이에 또 공격수가 있으면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서울이 이제 이승모를 빼고 문선민을 투입하면서부터 이런 장면이 꽤나 잘 나왔다. 이렇게 올라온 볼을 클리말라가 놓칠 수는 없죠. 이 정도의 기회는 웬만하면 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위치 선정이 되게 좋았어요. 위치 선정이 좋았고, 모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관여하면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의미가 큰 거죠. 전반전에도 계속 이제 이 모습을 만들고 이런 공격 형태를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본인들의 패스미스가 많아지면서 스스로 자멸한 꼴이 된 거잖아요. 후반전에 문선민을 투입한 효과가 오늘 경기를 꾸려나가려고 했던 그 빌드업 형태를 잘 갖춰서 공격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굉장히 어이없는 이제 자책골이 하나 나오죠. 이런 골 먹히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니까.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여기서 김진수가 헤딩으로 구성윤에게 이제 패스를 해주는 건데, 구성윤은 이렇게 뛰어나고 있는 액션이 보여요. 근데 주변에 이제 공격수들이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둘 다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김진수는 헤딩으로서 골대로 이제 패스를 해주는 선택을 했고, 구성윤은 이 공이 바운드 된 거를 직접 자기가 가서 이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진수가 아마 이제 뒤에서 수비가 오는 걸 버텨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호흡이 맞지 않아서 되게 황당한 어이없는 이런 자책골을 먹히게 되거든요. 제가 이 경기를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직접 직관을 했었는데, 이 골 들어갈 때 참 진짜 그 분위기가 서포터즈 분들 뭐 계속 응원하니까 그런 건데, 저는 이 가운데 그 2석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정적이, 야, 참 아직도 그게 느껴지네요. 안타까운 뭐 장면인 것 같아요.
나와서도 안 되고 프로니까. 자책골을 넣으면서 다시 리드가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경기가 서울이 홈이니까 당연히 이기기 위한 노력을 대전보다 더 많이 하겠죠. 중원에 있는 손정범을 빼고 이제 송민규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뀐 포메이션을 한번 보자면 포백에는 변화 없고, 원래는 투미들이었는데 이제 송민규가 들어가면서 이제 원미들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클리말라 톱으로 가지고 송민규가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4-1-4-1의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건데, 문선민과 송민규는 공격지향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흐름상도 둘 다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니까 사실 4-1 거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완전히 진짜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바꿨던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대전의 황선홍 감독은 엄원상이 이제 오른쪽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원상을 빼고 이렇게 하창래를 집어넣게 돼요. 하창래를 여기 가운데에 넣으면서 3백으로 바꾸게 되는데, 공격수가 많아지니까 수비수를 넣는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 건데, 이게 시간이 그때 68분이었으니까 너무 이르게 좀 바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거든요. 하창래를 바꾸기 이전에도 유광현, 정재희, 루빅손이, 서진수다, 맞다. 이렇게 바꿨었으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때에 따라서는 3-4-3도 될 수 있고, 이제 수비 시에는 5-4-1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렸던 건데, 이 선택이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경기 결과를 가르는 그런 선택이 됐던 거죠. 송민규의 투입은 이제 2골 1어시스트라는 만점 활약을 가지고 왔고, 대전은 계속 시종일관 얻어맞으면서 이게 버스를 세운 건데 되게 헐렁한 버스를 세운 골밖에 안 됐던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이 송민규에 나왔던 동점골 장면인 건데, 볼을 차는 선수가 김진수거든요. 김진수가 지금 이 크로스를 올리는 건데, 가운데에서는 지금 정승원이 있고 송민규고 클리말라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 전개 자체가 여기서 시작됐다가 이제 바로 여기서 김진수에게 줘서 김진수가 한번 오른발로 터치 후에 바로 크로스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수비 진영이 다 이 왼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체 투입해서 들어온 하창래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창래의 위치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창래 없어도 센터백 2명 조성권이랑 안톤이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싸움이 될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 미드필더가 아마 누구였더라? 김봉수 아니고 한 명 누구였지? 뭐 어쨌든 하창래의 위치는 여기 있고, 여기 센터백 2명과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이명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의 지금 순간적 트릭백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미드필더 한 명 있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3-1로 쓴 지금 수비 형태니까 정석과 가까운 지금 수비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진수의 킥 자체가 수비와 수비 사이로 딱 떨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킥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침투를 잘 하던 송민규가 여기서 공을 맞춰서 헤딩으로 골대를 맞추고 흘러나온 볼을 다시 본인이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골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인 건데, 킥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고 들어가는 침투랑 이게 딱 맞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어찌됐든 대전은 송민규를 투입하면서 3백으로 바꿨잖아요. 3백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그 본인들의 이 페널티 에어리어, 수비 에어리어 쪽에서는 자기들이 사실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공격을 포기하고 수비를 넣은 거라서. 그리고 또 사실 송민규가 그렇게 큰 엄청 제공권으로서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발휘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로서 이제 3백이 헤딩을 헌납했다.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헤딩을 하게 내줬다라는 거가 일단 좀 문제죠. 이럴 거라면 굳이 3백으로 바꾼 의미가 좀 없죠. 그리고 이거 들어가서 동점되고 2분 있다가 곧바로 이제 송민규의 역전골이 나오는데, 이 히딩크 박지성에 이은 또 다른 명짤이 하나 나오죠. 명짤. 김기동 감독님이 송민규 골 넣어서 이제 좋아하는 거고, 송민규가 넣고 이제 바로 벤치 쪽으로 이렇게 막 달려와요. 근데 이제 김기동 감독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와 그냥 안기는데, 그 안기기 전에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카메라가 잡고 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모습 보면은 당연히 너무 좋지. 역전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감정이 다 드러나는 이런
그 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바로 이렇게 와락 안기는, 뭐 베스트 포토샷 뭐 이런 거 있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거는. 이 장면은 송민규 두 번째 골 어시스트 했을 때 그 킥이 진짜 미쳤었잖아요. 근데 그 킥을 찬 사람이 김진수고, 동점골 확인하고 이제 송민규가 공을 잡고 센터 서클로 이제 뛰어가는 그런 이제 와중에 김진수가 아까 본인이 그 자책골 넣었던 게 계속 마음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놓는 약간 그런 이제 액션이죠. 벤치를 향해서 봤냐?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을 거고, 자기 마음에 있는 약간 그런 응어리 같은 게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확 떨쳐내지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좀 되게 근엄한 이런 모습이 또 나오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또 경기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 베테랑답게 본인의 역할을 100% 잘 그래도 수행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서울이 후반 들어서 공격에 이제 많은 변화를 줬고, 문선민과 송민규가 이제 공략에 성공해냈다. 특히 손정범을 빼고 송민규를 넣었던 건 어찌 보면 승리하기 위해 진짜 필연적인 교체였다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송민규가 또 증명해냈다. 이 경기 전에도 공격이 되게 답답했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모험적인 포메이션으로 좀 볼 수 있지만 공격의 모습 형태 이런 게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좋은 그림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요 근래 너무 이제 공격이 안 됐으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김기동 감독님도 새로운 옵션이 하나 장착되었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